간암에 걸린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는데 남편 놈은 10년 가까이 만나 올해 4월 결혼 2주년 되었어요. 허니문으로 첫 아이 1월 출산 후 한 번의 잠자리로 100일 전 둘째 아이가 생겨 11월 둘째 출산했어요. 살은 빼보지도 못한 채 바로 둘째가 지고 살은 계속 찌고 임신 후 30kg가 쪘습니다. 저희 신랑은 살쪄도 괜찮아. 토끼 같은 두 아이 낳아주느라 찐 건데 뭐 어때?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요식업 실장이에요. 사장한테 위임받아 직원관리 등등 전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나이는 31살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게를 운영하자니 나이도 어리고 하니 깜보는 것도 있고 직원들과 술자리, 사장과 술자리 등등 가게 핑계를 대며 술자리가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 시간은 3, 4시 일했어요. 애기 둘 전적으로 혼자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동년생이다 보니 혼자서 버거워 울기도 많이 울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앞으로 잘할게. 이 말만 반복할 뿐 고쳐지질 않았어요. 애기들 아파 새벽에 전화하면 진동이라 몰랐다며 전화 받질 않았어요. 그러길 몇 달째. 작은 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고 만삭 때도 혼자 집에서 큰애 보며 불평 아닌 불평도 많이 했네요. 그래도 그때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시댁 첫 아들 손주 이뻐하셔서 낳고 나서 신랑 술자리가 있어도 혼자 애 둘 데리고 시댁 가서 하루 이틀씩 자고 오고 그러기를 몇 달 후 시아버지 4월 중순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간암 말기셨어요. 형님네는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저 큰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매일같이 둘째 데리고 병원 출근하였고 간병 다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 간호사들 갓난쟁이 애기 데리고 병원 오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매일같이 갔습니다. 말기인지라 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하여 퇴원하셨을 때도 매일같이 시댁 갔습니다. 가서 밥 해드리고 치우고 애기 보고 내 몸이 부서져도 아프신 시아버지 보고 꾹 참고 이게 도리라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지극정성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복수와 구토 증상으로 병원 다시 입원하여 계시던 중 6월 초 임종하셨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에도 애들 둘 친정에 맡기고 모든 굳은 일 다 했습니다.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사건은 돌아가신 후 10일 후 술이 떡이 돼서 자는데 눈에 핸드폰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맘에 핸드폰을 보았어요. 카톡 내용에 자기 뭐해? 나 없이도 잘 자나봐. 빨리 만나야 돼. 뜨겁게 쪽쪽. 단단히 바람났지. 자기하고 났지. 등등 남편은 술에 취해 깜빡하고 안 지우고 들어온 겁니다. 다 보았고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큰 소리로 우는데도 더 크게 울고 싶은데 내 목소리는 그에 못 미치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 차로 가봤어요. 바로 블랙박스를 빼앗고 본 결과 카톡 한 날 둘이 차에서 하고 왔네요. 증거를 더 모아 좀 더 이따 터트리자 했고 남편 놈은 코 골고 자고 있는데 꾹 참느라 애썼어요. 그러다 아침에 아기 옷 꺼내러 안방불을 켰는데 뭐야? 불을 왜 켜? 이러는 겁니다. 순간 욱해서 귀싸대기 날리고 두들겨 팬 후 언제부터 만났냐 하니 같은 가게 직원이었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데 다니고 만난 지는 한 달 반이 되었고 잠자리는 4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녀가 와서 무릎 꿇으라 했고 제 앞에 나타난 그녀는 나이 50대는 돼 보이는 엄마뻘 여자가 나타났어요. 진짜 그 자존심이란.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엄마뻘이랑. 그 순간에도 자기 나이는 42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이는 52. 20살 차이 나는 엄마뻘. 이틀 동안 불러내서 무릎 꿇게 하고 싸대기 좀 날려줬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 생각하며 참아야지.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 다스리며 참아야지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개처럼 살겠다고 평생 죄값 치르며 살겠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러던 와중 통화 내역을 뽑았고 통화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만남은 2월부터였고 집 문 앞을 나서며 출근하면서 5, 6분을 매일같이 일하는 중간중간 대여섯 통. 술자리에서 저에겐 진동이라 몰랐다고 할 때도 술 먹는 중간중간 술 먹고 집에 들어가기 전 보통 5분, 6분, 길게는 15분, 30분 이렇게 통화를 해댔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담배 피러 나가서도, 애들과 제가 있는 한 집에서도 문자를 해댔고, 출근 결과 저에겐 가게 일이 바빠 안 쉰다 하며 출근한다 하고, 평상시 출근하던 때와 같이 한 번은 둘이 바닷가를 가서 바람 쐬고 모텔 가고, 한 번은 낮에 만나 밥 먹고 모텔 가고, 술 먹고 일하다 온 것처럼 하다 들어온 놈입니다. 저는 지금 그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 합니다. 그치만 그 소송은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고, 그러하면 잊고 싶어도 1년 넘게는 그녀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게 싫어 난 니년을 한 번 더 봐야겠고 우리 친정엄마 앞에 와서 빌어라 했더니, 난 이틀 동안 대가를 치를 만큼 다 치렀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너 고소할 거야. 갈비에 금이 가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어.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 저 갈비 손도 안 댔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송 걸려면 걸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 같아선 이 강아지도 같이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독하지가 못하나 봐요. 연애 포함 11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중 성격을 보았고, 혼자 아이들 보며 고생했던 억울함, 자기네 부모를 위한 헌신, 난 여태 뭐 했나 싶고 나를 정말 병구로 보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싶고 그러네요. 집에 있는 나보다 그 할매년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딴 소리를 짓거리며 차에서 즐기고, 나는 땀 삐질삐질 흘리며 아이들과 씨름할 때 그 둘은 히히덕거리며 쪽쪽거리고, 보고 싶다. 간만에 봤어. 헤어져서 아쉽네. 앞으로 볼 날 많으니까. 등등 둘이 차에서 하는 소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는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그 후로 며칠 뒤에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할 것 같으니 또라이가 먼저 저를 상해죄로 형사고발을 했어요. 조사받고 왔네요. 마지막 조사 꾸밀 때 손찌검은 당연 잘못된 거지만 만약 그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겠으며 합의의사 없다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협박죄는 불기소, 상해는 기소 처리되어 지방법원 올라갔는데 벌금 최소 300에서 500 나올 거라는 주변 분들 얘기 듣고 벌금 내고 말지 하고 있었는데, 검사분도 사람인지라 여러 이유들과 정황들을 보고 정상 참작을 하신 듯 30만 원 벌금 내리셨네요. 이제 2년 차례인데 지금 제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너무 힘이 들어 자꾸 하루하루 미뤄지네요. 이놈 또한 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상간녀 대처는 잘하신 분이 왜 신랑 대처는 못해요? 증거도 있겠다. 위자료랑 양육비 두둑히 챙겨 이혼해요. 신랑놈 얼굴 볼 때마다 바람핀 생각이 치밀어 올라서 제대로 살기도 힘들 거고, 누를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나요. 주위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협심증인가 걸린 사람. 그런 놈을 애비로 두고 자랄 애들이 안 불쌍하세요? 그런 놈 볼 때마다 꾹꾹 우라가 치밀 님은 안 불쌍해요?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이혼하시고 뺏어올 수 있는 거 다 뺏어오세요. 증거도 확실하니 빼도 박도 못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운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차 안에서 둘이 나눈 대화. 너무 더러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가 당신 거기를 뭐 어쩌고 하는데 차마 귀를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증거 잘 보관하시고요. 숙려기간 중이긴 하지만 정신과 치료받고 그간 작은 수술도 연달아 2번,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네요. 남편과는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이제 조금 기운 차리고 보니 이혼은 안 하고 별거만 하려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저도 애들 데리고 재혼할 맘 없고 그런 놈의 첩으로 평생 살라고 할 거예요. 사과말도 한마디 없던 당당하게 만날 거라고 하던 그날의 그놈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요. 부디 빅엿을 먹이시길. 그리고 알려주세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힘내세요. 문제는 이혼과 그 이후의 생활이겠죠. 복수에 가까운 화풀이도 법안에서 해야 하고, 또 자식의 아버지를 훗날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상황이 정말 복잡하겠죠. 그러니 이혼은 법조인에게 도움받고 마음의 상처는 지인들에게 도움받으시길.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서 진료받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충격이 없죠. 게다가 아이들 육아하랴 병든 시아버지 간호에 임종 지키고, 님이 너무 잘하신 거에 반해 남편분은 남편의 역할을 등한시했네요. 게다가 외도까지. 2개밖에 없어요. 개가천선해서 안 그러겠다 그런 경우 잘 없고요. 포기하고 각자의 인생 살거나
아님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듯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엄마 울리는 아빠 필요 없고요. 님 마음 내키는 대로 더 행복한 방향으로 하세요. 상간녀는 벌 받아야 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원래는 네이버 지식인에 남기려고 했는데 제 고민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이곳을 추천해줘서 이렇게 염치 없게 글을 남깁니다.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저는 전업주부로 평소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다 보니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다운되는 기분도 들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쓰니 뭐 하나 사는데도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겸사겸사 친구를 도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일찍 결혼했는데 친구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친구 시댁이 현재는 모텔촌으로 자리 잡은 그 지역의 시작을 함께 했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숙박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모텔촌에만 3군데의 업소를 가지고 있고 3군데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한 군데는 최근에 아예 허물고 다시 지어서 그 지역 모텔 중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새로 지은 모텔에 손님이 넘쳤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제 친구가 이제 경영을 배울 겸 새로 지은 그 모텔을 아예 통째로 맞아서 관리합니다. 여러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되어 직원들도 다 새로 뽑았어요. 그 때문에 친구가 항상 카운터를 지키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 직원 통솔도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은데다 카운터랑 발레 파킹하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라 상관없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들이 많아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경영 전공도 했고 중국어도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한지라 친구에게 날 알바로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친구도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저에게 고맙다면서 일을 맡겼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왜 많은 일 중에서 모텔 일을 하냐면서 맘에 들어 하진 않아 했지만 제 친구가 남편에게 사정하다시피 하고 저 또한 친구가 곤란해져 있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또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많아봤자 일주일에 2-3번 나가는 건데 이런 알바를 어디 가서 구하냐고 설득하자 당분간이라고 시댁 친정엔 비밀이라는 전제하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나가서 종사자들 교육시키면서 간단한 회화 같은 것도 가르치고 또 친구가 잘 모르는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서 그렇게 알바 아닌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12시 지났구나. 정확히는 일요일입니다. 친구는 평소처럼 카운터를 보고 있고 저는 청소 종사자 조선족들이랑 청소할 방이 없는 틈을 타 비자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지금 급하게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혹시 시비라도 붙었나 싶어 급하게 내려가니 친구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 지금 제 신우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어떤 남자랑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 번 본 사람도 곧잘 기억해내는 성격이긴 하지만 제 결혼식 때 한 번 인사한 신우 얼굴을 기억할 리 없을 거라 생각했고 또 서방님이 해외 장기 출장 중이시라 같이 왔을 리도 없다고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자기가 한 번 본 사람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스타일이 좀 달라지긴 했어도 틀림없이 니네 아가씨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친구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누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연애도 6년이나 하고 결혼했고 지금 임신 4개월인데 아무리 남편이 없어 외롭다고 해도 임신한 몸으로 이런 데 올 사람 아니라고 친구에게 불같이 화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게 화가 났는지 그럼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 보고 제 신우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제 신우라면 자기한테 엄청 고마운 일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 싶어 친구를 따라 대기실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VIP룸까지 빈 방이 없었고 웨이팅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로 긴 편이었지만 오는 커플들 대부분 신축 모텔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웬만해서는 기다렸다가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방이 없다고 하자 15분 정도는 기다리겠다면서 대기표 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단지 조금 비슷한 사람이려니 했는데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신우의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긴 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늘 자랑하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기다리는 커플들은 제가 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반면에 우리 신우 저랑 눈이 마주치자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본인이 아닌 척 고개를 돌렸다가 숙였다가 옆에 있는 생판 모르는 남자는 눈치 없이 계속 신우한테 말 걸고 저도 어디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해서 그 자리에서 신우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멍한 채로 뒷문 의자에 앉아있으니 친구가 와서 저 나가고 난 뒤에 바로 남자 이끌고 나갔다는 말을 해줍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친구에게는 우리 남편에겐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뒤 그대로 집으로 와서 한참을 멍. 남편이 와서 어디 안 좋냐고 물어도 몸이 좀 안 좋다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오늘까지 보냈네요. 신우는 저 또한 남자랑 왔다고 생각해 서로 봐준 거로 치자는 생각에 아직까지 저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제가 신우라는 걸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기에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이제 슬슬 결단을 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 시댁 신우 남편에 알려야 되나? 그럼 뱃속에 있는 아가는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애를 만들지? 그리고 말했다는 신우의 원한 또 시댁에서 왜 그런 걸 말했냐는 원망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대로 숨기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우 남편이 불쌍해서 어쩌지? 평생 살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죄책감 갖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잘하는 건가요?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참아야 하는 건가요? 진지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남편과 상의해서 신우 불러놓고 얘기해야죠. 모르는 척 넘어갔다가 혹시 사건 터지고 신우 입에서 님 얘기도 나오고 하면 남편이 엄청 화날 겁니다. 그때 얘기해줬으면 이런 사단까지 안 왔을 거라고 남편이 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님 친동생이었으면 모르는 척 했을 거냐고 하면 님 할 말 없잖아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신우 불러놓고 자초지종 얘기해서 들어보고 뱃속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 확인하고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인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남자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래 신우인지 위 신우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님 남편이 신우 사생활을 감시 감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우 남편이 알게 되면 님과 님 남편도 방관한 죄를 물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신우에게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너 하나 쾌락을 즐긴 대가가 온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음도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신우의 행실을 안 이상엔 그냥 계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임신까지 하고선 모텔까지 간 사이라면 오래된 사이가 분명한 듯 하네요. 근래에 만난 남자랑 임신까지 해서 모텔 가진 않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뱃속의 아이인 듯 하네요.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두 분만 만나셔서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그 신랑분 아이라 하시면 빨리 정리하라고 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대라면 시어머님에게라도 알려드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한다 안 한다 하셔도 님은 할 도리는 하신 겁니다. 모른 척도 안 했고 님 손으로 일도 크게 벌리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신랑은 알고 있게 하셔야겠죠. 시어머님께 말할 경우에라도 꼭 신랑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근데 모텔의 쌍쌍이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나요? 불륜이든 아니든 진짜 뻘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남편에게 얼렁 말씀드리세요. 시부모도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기 자식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중요한 건 님에게 피해가 올까 안 올까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비밀에 붙여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님이 모텔에서 친구 일 도와주기로 한 거 알아도 시댁에서는 모르니까 신우이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뭐라고 샤바샤바 할지도 몰라요. 설마 내 자식이 뱃속에 애도 있는데 엄한 남자랑 그런 데를 다녀? 라고 생각할 부모는 없죠. CCTV 확보하시고 밝히세요. 심해부는 처자식 위해서 돈 번다고 장기 출장까지 가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뭘 얼마나 더 즐기겠다고. 뱃속의 애가 심해부 애인지도 궁금하네요. 아내가 이런 여자라는 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이번 설 연휴가 세 번째 맞는 명절입니다. 명절 문제로 진짜 적잖이 속상하고 트러블도 한참 겪고 있는 신혼입니다. 정말 여러 에피소드가 꽤나 있었지만 간단하게 그냥 현 상황만 쓸게요.
저와 남편은 34살 동갑으로 4년 연애 후 작년에 결혼했어요. 딩크라 애기도 없고 남편은 누가 봐도 인물이 좋다고 하고 다정하고 요리를 모두 전담하고 있어요. 전 결혼하고 남편 생일날 미역국만 끓이고 남편이 요리하면 세팅 도와주고 밑반찬 꺼내고 이런 일만 했지 요리한 적은 없어요. 전 청소랑 빨래 담당이고요. 남편은 요리 담당이라 그냥 집안일 잘 분배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도 요리를 해봤지만 요리란 게 상대의 취향, 컨디션, 남은 식재료, 매일의 메뉴 다 고민해야 하는 노동인 걸 아는지라 감사하게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여자 남자 바뀌었으면 당연하고 공평하다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서 죄책감은 사연하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 동갑이고 성격은 전 좀 자기중심적이지만 신랑은 차분하고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배려와 양보가 배인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모은 돈 비슷했지만 시가가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친정에서만 3천만 원 지원받고 결혼했어요. 3천 그거 그땐 그냥 공평하게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되지 하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그거 우리 엄마한테 주고 효도나 하고 결혼할 걸 하고 진짜 후회되는 일 중 하나네요. 돈까지 싸들고 결혼한 건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남편이 착하고 다정해도 그래요. 그냥 너무 억울한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네요. 왜 결혼 전에 엄마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결혼한 친구들은 왜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애만 안 낳으면 공정하고 불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일 분담에 남편이 요리를 선택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요리하는 것 가지고 남편은 세상 스윗한 남편, 100점짜리 남편이 되어버렸네요. 뭐 스윗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어김없이 와이프는 뭐하고? 와이프는 음식을 할 줄 몰라? 친정에서 못 배웠나 보네. 저 나이 먹도록. 하면서 저에 대한 후려치기가 콤보로 따라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내 남편을 불쌍한 눈빛으로 볼 뿐 대놓고 뭐라 하시는 사람은 적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대놓고 지적해요.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그냥 이젠 내가 한다고 뻥쳐요. 아마 내가 요리 담당이었으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니 요리 담당이 아니라 제가 모든 집안일을 다 했었어도 그냥 남편에게 요즘은 같이 해야 해. 정도만 말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노예처럼 산다고 얘기해야 조용한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가에 안부 전화하면 목소리 까먹겠다는 둥, 자주 전화하라는 둥 이런 비아냥을 듣고 애살 맞지 않고 무뚝뚝한 며느리 되는데 남편은 엄마가 밑반찬 보내주셔서 감사 전화 정도만 해도 세상 착한 사위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시가에 가서 눈치 봐가며 집안일 돕는 건 너무 당연한 취급받는데 남편이 우리 집 가서 엄마 일 좀 걷어주거나 설거지라도 하려 치면 우리 엄마 황성이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동갑내기 30대 초반 다 큰 성인끼리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의 옷이 후줄근한 것이 살이 찐 것이 피부가 나빠진 것이 무슨 나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처럼 주변에서 저를 질책해요. 이건 꼭 시가가 아니라도 그렇고요. 심지어 내 지인조차 남편이 좀 후줄근해 보이면 옷 좀 사 입히라고 말하네요. 명절에는 시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집에 먼저 가보려고 하면 저는 싸우고 쟁취해서 얻어내야 해요. 남편에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나는 싸우고 쟁취해야 하는데 내 에너지를 소모하네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잘하고 노력하면 그대로 인정받고 예쁨받고 칭찬받는데 전 뭐든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못할 때마다 점수가 깎이는 그런 느낌이요. 애교 있는 성격 아닌데 살갑게 굴어보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바뀌고 서먹서먹한 아빠와 아들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내가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대놓고 요구도 합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안 보태줘도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뻔뻔함은 본받고 싶네요. 그냥 몇 가지 예를 든 건데 말로 하기도 사소한 불공정하고 이해 안 되는데 참고 넘겨야 하고 일일이 따지고 들면 나만 엄청 피곤해지는 상황이 5조 2354억 8321만 6235가지 있네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정도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진짜 연애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보상심리라도 충족시키게 돈이라도 많은 남자를 고를 것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아버지는 3남 중 차남인데 시가 집안 사정으로 제일 작은 아버지께서 제사를 수년간 지내오시다 2, 3년 전쯤 제사 가져오셨습니다. 아들 있는 집이 신랑 집이 유일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제사가 없는 집인 줄 알았죠. 결혼 전 명절 번갈아 가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무산됐어요. 그래서 시가로 먼저 방문하고 명절 당일 차례 지내고 제기 씻고 닦고 정리하고 음식물 정리하고 바로 친정으로 출발하고요. 다행히 시가랑 친가가 가까워서 12시쯤 출발하면 1시쯤 도착하고요. 저희 집은 따로 제사나 차례는 아예 안 지내는데 집에서 장사를 하시고 동생들도 2명인데 둘 다 장성한지라 5식구 모여 밥 먹는 건 명절 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빨리 차례 준비 끝나고 친정으로 나섭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엄청 제 손에서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솔직히 시가에서 눈치 보고 후다닥 제기 닦고 정리하고 차례 지내고 나면 전 친정 가면 넉다운이에요. 저도 팔팔할 때 체력 풀릴 때 동생들과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근데 매번 명절마다 산소를 들르는 일정을 시아버지가 권유하는데 지금까지 2번은 신랑이 단호히 거절하고 친정에 왔긴 한데 신랑한테 말이 안 통하겠는지 저번 추석 때는 저를 불러 붙잡고 다음 설에는 산소 꼭 들를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하도록 하거라. 라고 통보하셨고 저는 당황하고 급한 마음에 씁쓸한 웃음만 보이고 친정 왔어요. 들어보니 산소 방문하고 근처 어르신 댁 인사라도 드리고 오면 대여섯 시간 코스 된다 하고 돌고 오면 체력 좋은 남편도 진짜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랑 통해 돌아가신 어르신들께 새며느리 인사시키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명절 전후주에 다녀오자 이야기하라고 명절엔 나도 우리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 그게 아니고 연중 행사면 안 가련다 해뒀고 명절 아니면 다 같이 밥 먹기 우리 집도 힘들다 했더니 시아버지와 얘기 후 별 대답이 없으시다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뉘앙스. 달력 보니 이제 설 연휴도 얼마 안 남아 머리가 아프네요. 아무래도 이번 설에도 마이웨이 하면 큰소리 한번 날 것 같아서 답답해요. 감정 소비하고 더러운 기분으로 친정 가기 싫은데 진심 그냥 연애만 하던지 아니면 연애도 안 하고 결혼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기혼이신 분들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시는 건지 제가 유독 예민한지 궁금하네요. 신랑이 정말 잘하는 편이고 결혼 생활에서는 불만 없으나 결혼할 때 제가 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며느리 노릇은 벗어날 수 없는지 진짜 결혼 괜히 했어요. 아 진짜 남편 성격 좋고 소득 수준 비슷하고 애기 안 낳기로 해서 결혼하면 공평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선 택도 없는 건가요? 댓글입니다. 과도기예요.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바꾸지 않는 한 님이 쟁취해야 해요. 하던 대로 해요. 명절 오후에 친정으로 가고 산소는 계속 사양해요. 꼭 가야 되면 남편이랑 찢어져서 남편은 산소로 님은 친정으로 가야겠네요. 다음 세대는 이런 문제 없길.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겪는 일이에요. 저도 겪었죠. 불합리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왜 불합리하냐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힘들었네요. 남편과 많은 싸움 끝에 어느 정도는 합의적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 님처럼 제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결혼했는데 후회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런 줄 몰랐죠. 이렇게 불평등할 줄이야.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남자라서 못해. 네 남편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야. 남편이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그건 네가 해라. 등등 성의식이 평등하지 못하더라고요. 전 그것에서 더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커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왜 아무도 결혼하면 이런 거라고 안 가르쳐준 걸까요? 저도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10년 하고 결혼했는데 왜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육아, 맞벌이는 내 몫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누가 미리 알려줬음 결혼 안 했을 텐데 너무도 후회스러워요. 저 혼자 살 능력 됐는데 왜 사서 고생인지 억울해요. 결혼 때 축의금 다 가져갔으면 됐지. 첫애 좀 커서 복직할 땐 그렇게 좋아하셔놓고 둘째 소식 없냐고 물으시고 무슨 매주 밥 사준다고 불러대는지 친정은 언제 가고 난 언제 쉬라는 건지 그냥 혼자 살걸. 제가 쓴 줄 알았네요. 저도 다정한 남편이랑 사는 4년차 애기 없는 맞벌이 주부예요.
남편 다정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데 전 결혼 후에예요. 똑같이 모았고 추가로 친정에서 5천 받아 시작했고 친정이 훨씬 잘 삽니다. 연봉 똑같고 집안일 돌아가며 합니다. 그래도 신랑은 집안일 해주는 착한 남편이라 친정 가면 늘 대접받고 처가에서 설거지 안 해도 눈칫밥 안 먹고 식탁에 저희 아버지 다음으로 상석에 앉아요. 저는 시댁 가면 자연스레 부엌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심부름하고 명절엔 늘 시댁 큰 집 먼저고 가끔 설거지 안 하시는 걸로 시댁에서 저한테 본인들이 양보 배려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점 내키는 대로 하는 저는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양아치 며느리고요. 결혼한 지 시간 좀 지나니까 집 못 해주고 돈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던 시부모님들도 생일상 눈치, 손주 눈치에 요새는 본인들 돌아가심 제사 지내달라고도 압박하세요. 시댁에 가던 시댁 큰 집에 가던 친정에 가던 애기 왜 안 낳냐고 저만 갈굼당하고요. 친정부모님은 못 해줘서 안달이고 시부모님은 나중에라도 받으려고 안달인 것도 이젠 꼴보기 싫어요. 결혼을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연애나 하고 살 걸 그랬다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가 글 썼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회사 다시 출근하니 와이프가 아침에 뭘 차려줬냐, 와이프가 와이셔츠 안 달아줬냐, 왜 성인 대 성인이 결혼했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와이프가 뭘 해서 어떻게 잘 받았는지를 물어보냐고 피곤하다고. 원래 아침밥 안 먹고 살았다고 해도 와이프 있으니 와이프한테 차려달라고 하라고도 하고 와이프 직장 다닌다고 해도 와이프가 그것도 안 해주냐고 매도하는 질문 지겹다고. 언제쯤 돼야 사회 분위기가 바뀔까요? 스웨덴이던가? 유튜브 보니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초대하는 건 음식 직접 해주려고 하는 거래요. 옆에 있던 남자가 자기네 집도 아빠가 요리하고 엄마는 할 줄 모른다고 다들 그렇다고. 정말 쇼크 먹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성인과 성인이 정신적으로 결혼하는 걸 인정해줄까요? 썰닭입니다. 늦은 시간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런지 목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사연도 첫 번째 사연 저번에 했던 것 같고 하도 많이 해서 가끔 헷갈려요. 어쨌든 더 재밌는 사연 들고 올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 끝났는데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까? 된장찌개. 그럴까? 근데 된장밖에 없는데. 대충 먹어.